지역 정치인들과 한인단체장들이 35대 뉴욕 한인회의에 공식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유럽에서의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국무부가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모면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H-1B 기준 임금을 11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제35대 뉴욕 한인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과 전직 회장단 그리고 한인 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하며 축하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뉴욕 한인회가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 한인회관에서 열린 35대 뉴욕 한인회장 취임식. 김민선 회장은 역대 회장단 앞에서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뉴욕 한인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동포 여러분들 앞에서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5월 1일 제35대 뉴욕 한인회장 김민선. 취임식에는 김기현 뉴욕 총영사와 지역 정치인들, 그리고 역대 한인회장단과 한인단체장 등 약 1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하고 다시 출발하는 한인회를 축하했습니다. 34대에 이어 35대 한인회장에 오른 김민선 회장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을 가장 먼저 강조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인재들을 양성해 그들이 한인사회의 주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뉴욕 한인회가 한인들을 위한 단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이제 앞으로 한인사회가 실행해 나가야 할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동포 단체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대내외적으로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35대 한인회 이사장에 찰스 윤 이민사 박물관 추진위원장을, 수석 부회장에는 케빈 김 전 뉴욕주 주류국 커미셔너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국무부가 유럽에서의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자국민뿐 아니라 올여름 유럽으로의 여행, 출장 등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일 AP통신에 의하면 국무부는 IS와 알카에다 그들의 연계단체들이 유럽에서 공격을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을 갖고 있다며 유럽으로의 새로운 여행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국무부는 테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특히 이번 여름 유럽 거주 자국민과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중요 행사를 겨냥한 잠재적인 테러를 경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1일에도 국무부는 유럽에서 테러리스트 공격을 감행할 믿을 만한 정보가 있다며 유럽 테러주의보를 발령했고 올해 2월 20일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다시 새로운 여행주의보를 내린 것입니다. 이번 여행주의보는 올해 9월 1일 해제됩니다. 실제로 지난 12월 말 독일 베를린의 관광지에서는 대형 트럭이 크리스마스 쇼핑객을 덮쳐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는 테러 공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모면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새 예산안에는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 예산을 제외했지만 국방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의회 예산안 교섭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2017 회계년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표결에 붙여질 전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늦어도 5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산안은 약 1조 달러 규모로 공항, 국경보안요원의 임금, 의료연구, 해외 원조,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제외한 국경 안보 보강 비용 15억 달러와 국립보건원 신규 예산 20억 달러, 국방비 증액 125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 케어와 멕시코 장벽에 대한 예산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28일 일주일짜리 초단기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임시로 막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30일까지 운영될
등을 새 예산안이 합의됨으로써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마침내 정부의 셧다운 위협이 사라졌다며 비효율적인 멕시코 장벽 건설에 납세자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H-1B 비자 손질에 전력함으로써 H-1B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H-1B 기준 임금을 11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H-1B 비자의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미국인 직업 우선 법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이민 정책은 국익에 우선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 브룩스 연방 하원 의원이 지난달 28일 상정한 이 법안은 H-1B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즉 H-1B 스폰서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직종에서 일한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난 2년간 받은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거나 최소 11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H-1B 스폰서 남용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추첨 영주권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 데럴 아이사 의원이 상정한 H-1B 기준 연봉 10만 달러 안과 석사 비자 쿼터 2만 개 폐지 조항도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H-1B 발급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용업계 종사자들에게 가정폭력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고객의 가정폭력 사실을 인지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내 미용업계 종사자들은 가정폭력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갱신할 수 없게 됩니다. 린다 로젠달 뉴욕주 하원 의원은 최근 네일업소, 미용실, 스킨케어 업소 등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 고객들로부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인지할 때 대응하는 요령 등을 의무적으로 교육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용 관련 종사자들이 다른 업종과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과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는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책임은 없습니다. 또 전문가나 상담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언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로젠달 의원은 가정폭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은 현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7번 전철 고가선로에서 떨어지는 납 페인트 가루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TA가 뉴욕 시내 전철 페인트 실태를 조사해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호세 페랄타 제프리 나이노비츠 뉴욕주 상원 의원은 MTA가 뉴욕 시내 전철의 납페인트 실태를 조사해 주의회와 시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입니다. 1년간 실태 조사를 통해 납성분 수치를 확인하고 제거 작업 여부를 판단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페인트공 노조 DC9 인터내셔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번 전철 페인트 가루 샘플에서는 연방 허용치의 44배에 달하는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7번 전철 선로가 지나가는 잭슨 하이츠와 코로나 지역 바로 아래에는 지나가는 행인뿐 아니라 푸드카트와 식당 등이 위치해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선로 페인트 가루에 납성분이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측은 최근 선로를 포함해 전체 전철 시스템에 대한 페인트 및 보수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올 회기가 끝나는 6월 이전까지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한편 납 중독은 수년간에 걸친 납 축적으로 발생하며 특히 뇌와 신경계가 덜 발달한 아이들에게는 더 심각하고 치명적입니다.
에어컨도 없이 지내는 저소득층, 더구나 환자가 있다면 더위는 그냥 더위가 아니라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뉴욕주가 올여름 무료로 에어컨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주가 올여름 폭염을 대비해 환자를 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에어컨을 지원합니다. 냉방기기 무료 지원은 뉴욕주 임시 장애인 지원국에서 관장하고 난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급되며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300만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뉴욕주 저소득층 5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환자가 있는 가정은 이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8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사 진단서는 12개월 이내에만 허용합니다. 한여름의 열기와 습도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끝나지만 고온으로 인해 증세가 악화되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착순으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기 때문에 서두를 것이 권장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합법 체류자로 난방 지원 프로그램이 정한 가족 수와 월 총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인 가족의 경우 월 총소득 $2,300, 2인 가족 $3,007, 3인 가족 $3,715, 4인 가족 $4,423 이하입니다. 뉴저지 트랜짓의 잦은 고장으로 월 정액권을 다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못다 쓴 4월분 정기권을 쓰겠다는 것인데요. 뉴저지 트랜짓 측은 무임승차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으로 인한 지연과 취소 등으로 승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뉴저지 트랜짓이 승객들의 요금 안 내기 캠페인에 대해 단속 방침을 세우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에 따르면 일부 승객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5월에는 요금을 내지 말자는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뉴저지 트랜짓 측의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4월 정기권을 5월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취지에서 5월 요금을 내지 말자는 것이며 이 캠페인은 트위터 등에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트랜짓 기차 운행은 지연과 취소를 반복했고 정상적으로 운행된 날이 손에 꼽을 정도여서 승객들의 분노는 큽니다. 실제 어제 오전 출근길 4월 정기권을 보여주고 탑승하는 이용객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뉴저지 트랜짓 측은 4월 정기권으로 탑승하는 열차 이용객들에 대한 단속 지침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트랜짓은 이를 무임승차로 규정하고 승무원이나 경찰이 단속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무임승차는 열차에서 끌어내려질 뿐 아니라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2002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요금은 올리면서 서비스질은 개선되지 않고 이 같은 편의성을 고려하지도 않는 뉴저지 트랜짓에 승객들의 불만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일본 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남성 승객 2명이 난투극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주는 피해는 물론이고 항공기 추락 위험까지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승객 강제 퇴거 사건에 이어 승객의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은 승무원, 화장실에 다녀온 승객을 기내에서 내쫓거나 조종사가 싸움을 말리려다가 승객을 가격한 사건까지 최근 항공기 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일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LA공항으로 향하는 전 일본 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난투극이 발생했습니다. 객실 복도에 서 있던 빨간 셔츠를 입은 남성과 좌석 안쪽에 있던 남성 사이에 시비가 붙었으며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두 남성은 욕설과 함께 주먹 다짐을 벌였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아기가 울고 스탑 등을 외치며 기내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두 남성 중 한 명의 옷은 반쯤 찢겨 나갔습니다. 여성 승무원이 황급히 달려와 승객을 떼어놓았고 기내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상황이 종료되는 듯 싶었지만 자리로 돌아갔던 남성이 다시 돌아와 주먹을 날렸습니다. 난투극이 왜 벌어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싸움 장면을 촬영한 승객도 두 남성 중 한 명이 시비를 걸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항공기는 2시간이나 지연됐고 빨간 셔츠를 입은 44세 남성은 체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노동절 메이데이를 맞아 LA를 비롯한 미 전역에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주장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메이데이를 맞아 100여 개 시민단체 등 만여 명의 LA 주민들이 LA 다운타운 맥아더 공원에 모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 강행에 맞서 저항, 결속, 항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다운타운 일대에서 대규모 시위 행진을 벌였습니다. 특히 시위 참가자들은 LA여 일어나라, 아이스 추방 등의 편말을 들고 거리 행진을 하며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불법 이민자 추방 중단 등 현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에 대한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LA시 경찰 당국은 연방 정부가 아닌 LA 지역 주민들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시위가 LA 지역 주민들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메이데이 시위에는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해 LA 카운티 노동자 연맹 러스티 힉스 사무국장 등 정치인과 지역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LA 지역의 평균 아파트 렌트비가 미 전역에서 5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줌퍼에 따르면 최근 미 전역의 렌트비가 오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LA 지역 원베드룸 아파트 렌트비의 중간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30 오른 $2,090를 기록했으며 투베드룸 아파트 렌트비의 중간 가격은 한 달 전에 비해 1% 오른 $2,980로 전국 대도시 렌트비 순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해 줌퍼 측은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LA 지역의 유입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아파트 렌트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주택 렌트비가 가장 비싼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로 원베드룸 아파트의 월 평균 렌트비가 $3,370로 나타났으며 뉴욕과 산호세, 보스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전문 회사 마커스 앤 밀리첵은 LA 지역 렌트비는 올해 말까지 5% 이상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를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대선 후보의 납세 내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추진된 것이어서 크리스티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군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뉴저지주의 투표 용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납세 내용을 공개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후보에게는 기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흔히 정글도라고 불리는 큰 칼 마체테를 들고 연쇄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는 복명 강도가 17번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지난 30일 정오 서포크 카운티 레이크 론콘코마의 한 편의점에 침입한 범인은 계산대 점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뒤 보관돼 있는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현재까지 던킨도넛, 서브웨이, 너반, 카벨 등에서 강도 행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니 퍼듀 연방 농무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확대될 예정이었던 학교 급식 소금 제한 규정을 최대 3년 후로 연기하고 비통밀 메뉴 1% 저지방 우유 제공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무부는 학생과 학교 급식 납품업체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결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학교 영양사 연합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미셸 오바마 여사의 건강급식 프로젝트가 오히려 후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구직정보 사이트 인디드가 전국 50개 주요 도시의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10대 도시를 발표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와 올랜도,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샌프란시스코, 텍사스주 오스틴과 휴스턴 등이 구직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갖춘 도시로 꼽혔습니다. 뉴욕이나 시카고 등 대도시와 중서부의 제조업 도시들이 빠져 있는데 이는 새로운 일자리가 점점 줄고 고용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오전 중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61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46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